안녕하세요. 나단 작가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책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좀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목은 말할 곳이 없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고요. 부제는 아줌마 잔소리 대신 시를 쓰다 라고 재치 있는 또 부제가 있는데요. 작가님은 최유진 작가님이고요. 일단 그 서문을 보면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을 위하여 그리고 위로 받을 곳을 찾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서 느낀 슬픔과 아픔, 쓸쓸함이 나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작은 위로와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닥토닥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시집인데요. 시집이지만 시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를 읽는 독자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책 곳곳에 아름다운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 책을 전부 다 읽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중에서 5군데를 일단 오늘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웃는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에는 바람의 소리가 있지 대시시 대시시. 바다 위에도 바람의 소리가 있지 파시시 파시시. 내 마음에 부는 사람도 소리가 있지 배시시 배시시.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조용히 들어보면 들립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소리가 다릅니다. 마음에도 소리가 있지요. 살며시 웃는 소리가 들리나요? 오늘은 모두 배시시 배시시 웃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재치가 있는 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당신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책에 공백이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운을 주는 것이 이 책의 어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부제였죠. 나의 마흔 잔소리 대신 시를 쓰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잔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내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네, 시가 짧으면서 굉장히 또 위트가 있는 시고요. 결국 그 잔소리보다는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 결국은 이제 누구든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시를 쓰면서 그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써도 되고 생각을 해봐도 이번에는 시간 대출이라는 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둥대거나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때, 빈둥대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나의 시간 통장은 마이너스가 된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을 때,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 사소한 일로 분노하여 어쩔 줄 모를 때 나는 시간을 저당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대출된 시간이 모이면 내가 지불해야 할 이자는 점점 커져 더 많은 삶의 무게를 지고 나쁘고 힘들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일지 모른다. 시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요.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을 좀 알차게 써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 자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나의 시간 통장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시. 사과라는 시는 굉장히 짧으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주고받는 일 없도록 해요. 꼭 그래야 한다면 너무 늦지 않도록 해요. 사과도 유통기한이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과일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그 과일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사과, 그 사과를 한다는 것을 같이 비유를 했고요. 정말로 사과에는 정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다음 날로 되도록 넘기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니까 그 내용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는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니
왠지 더 외로워집니다.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요. 외롭다고 말하고 나니 민물처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애써 밀어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 외로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지금은 외로움을 느낄 때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파도는 기다리면 잔잔해집니다. 가끔은 외면하고 모른 척 하기는 하지만 스며드는 짠맛의 외로움은 오래 남습니다. 외로울 땐 외롭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더 외로워지세요. 외로움이 가슴 깊이 별처럼 박히면 깊은 어둠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이 마지막 그 네 줄, 외로울 땐 외롭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더 외로워지세요. 외로움이 가슴 깊이 별처럼 박히면 깊은 어둠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것을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그 외롭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면 더 힘든 일이 와도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약 50개 정도의 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작가님의 생각과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 점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책이고요. 저는 이 시를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낭송해보고 자신의 글을 한번 써보는 게 그러면서 마음을 다독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고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고독감과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시를 읽고 또 중요한 거는 읽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은 힐링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한번 나의 느낌을 한번 점검해보고 써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